해병대 출신 미군 제이슨 벤치프레스 140kg 괴물이 55kg. 한국 여군 특전사 교관 강서연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하지만 일주일간의 지옥 훈련 끝에 그는 깨닫습니다. 진짜 강함은 근육이 아니라 정신력이라는 것을. 오만한 군인이 진짜 전사로 거듭나는 감동 실화. 28세 해병대 일병 제이슨 카터는 자신의 힘을 과신했습니다. 그가 55kg 한국 여군 특전사 교관 강서연에게 내기를 제안합니다. 70T 물린의 체력 시험 대결.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일차 행군부터 탈락, 3일차 로프 클라이밍 5번 실패,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서연도 5년 전 같은 좌절을 겪었다는 것. 1년간 매일 새벽 4시 훈련으로 특전사 최초 여성 교관이 되었다는 것. 7일째 최종 시험. 한계를 넘어선 제이슨은 마침내 70T 물리내를 통과합니다. 6개월 후 그는 미국에서 교관이 되어 배운 것을 후배들에게 전합니다. 진짜 강함은 남을 압도하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 헬스장. 28세 미 해병대 일병 제이슨 카터는 140kg 바벨을 들어올리며 동료들에게 자랑하고 있었다. 봤지? 나 이거 5세트 가능해. 한국군 중에 나랑 붙을 놈 있으려나? 동료 마이크가 웃으며 말했다. 제이슨, 너 또 시작이네. 여기 한국 특수부대도 있다고. 특수부대? 나 해병대 출신이라고. 게다가 한국 여군들 봤어? 꼬맹이들이 총도 제대로 들까 싶던데. 그때 훈련장 한쪽에서 차분하게 턱걸이를 하는 한 여군이 눈에 들어왔다. 28세 육군 중위 강서연. 키 168cm에 55kg의 평범한 체구였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했다. 20개를 가볍게 해내는 모습을 본 제이슨이 다가갔다. 헤이 코리안 솔저. 턱걸이 20개? 괜찮은데? 근데 나는 50개 할 수 있거든. 서연은 잠시 그를 쳐다보다 조용히 물었다. 70T 물리내 시험하세요? 70T 뭐? 그게 뭔데? 미군 특수부대 체력 검정입니다. 아니, 한번 해보실래요? 제이슨의 눈이 반짝였다. 좋아, 내기하자. 내가 이기면 저녁 사는 거야.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요. 하지만 지시면 일주일간 우리 부대 훈련 따라오셔야 해요. 오케이 딜. 주변 미군들이 웃으며 환호했다. 제이슨, 제대로 한번 보여줘. 한국군 병사들도 수군거렸다. 또 하나 왔네. 강중희님한테 당하겠다. 그날 저녁 제이슨은 막사에서 동료들에게 말했다. 야, 나 내일 한국 여군이랑 내기하는데 완전 꿀이야. 쉽게 이기고 예쁜 여군이랑 저녁까지 먹는 거지 뭐. 마이크가 고개를 저었다. 제이슨, 너 항상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가 한 방 먹더라. 이번엔 아니야. 내가 해병대 출신인 거 알지? 체력은 자신 있어. 하지만 제이슨은 몰랐다. 자신이 무엇에 도전하는지, 강서연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70T 물리내가 얼마나 지옥 같은 시험인지를. 다음 날 새벽 5시를 알리는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렸다. 제이슨의 진짜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이슨은 잠이 덜 깬 눈으로 훈련장에 도착했다. 서연은 이미 전투복을 깔끔하게 입고 준비 완료 상태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제이슨 일병. 준비됐나요? 뭐? 벌써 시작이야? 아침도 안 먹고? 군인은 언제든 전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70T 물린의 첫 코스입니다. 10km 완전 무장 행군. 제한 시간 90분. 10km? 그거 조깅이잖아. 서연이 20kg 배낭을 건넸다. 이거 메고 가는 거예요. 제이슨은 배낭을 메고 가볍게 점프했다. 이 정도야 문제 없지. 행군이 시작됐다. 처음 10분은 여유로웠다. 제이슨은 서연의 뒤를 따라가며 주변 경치를 구경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배낭이 어깨를 파고들기 시작했고 허벅지가 타는 듯 했다. 제이슨의 숨이 거칠어졌다. 서연은 그의 앞에서 흔들림 없이 걸었고 심지어 더 작은 체구의 한국 여군들도 그를 추월했다. 잠깐만.
제이슨이 멈춰 서자 서연이 뒤돌아봤다. 괜찮으세요? 아직 5km 남았는데요. 정상이야? 너희는 왜 안 힘들어 보여? 역은 하사 김민지가 지나가며 웃었다. 저희 매일 해요. 일상이라서요. 오빠 힘내세요. 제이슨의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다. 제이슨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다리는 천근만근이었고 시야가 흐려졌다. 나는 해병대야.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70분에 그는 잠시 주저앉았다. 일병님 포기하실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아니야. 계속 갈 거야. 결국 제이슨은 120분 만에 도착했다. 제한 시간 30분 초과. 그는 땅에 주저앉아 헐떡였다. 주변 한국군 병사들이 차례로 들어왔는데 모두 90분 이내였다. 이건 불공평해. 나는 준비가 안 됐었어. 서연이 물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70T는 준비된 자만 통과해요. 준비는 매일 하는 거예요. 시험 전날이 아니라.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배우세요. 내일은 더 힘들 거예요. 제이슨은 그날 밤 막사에서 천장만 바라봤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의심했다. 내가 정말 강한 걸까? 3일째. 장애물 코스 훈련장. 다시 해요. 서연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이슨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로프 클라이밍에 매달려 있었다. 5번째 실패였다. 그의 손은 물집으로 뒤덮였고 팔은 경련을 일으켰다. 더 이상 못하겠어. 못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제이슨은 땅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28년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무너진 적이 없었다. 옆 코스에서는 여군 이등병이 로프를 거뜬히 올라갔다. 그녀는 입대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신병이었다. 저 애는 할 수 있는데 나는. 서연이 다가왔다. 차이가 뭔지 알아요? 뭔데? 그 병사는 3개월 동안 매일 이걸 했어요. 당신은 3일 했고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제이슨은 손바닥을 봤다. 피가 배어나왔다. 저녁 막사에서 제이슨은 집에 전화를 걸었다. 목이 메었다. 아들, 무슨 일이야? 울고 있니? 내가 자랑하던 힘이랑 체력이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보다 30kg 가벼운 한국 여군한테 모든 걸 지고 있어. 나는 뭐지? 아들, 지금 많이 힘들구나. 엄마, 나 해병대 자격 있는 걸까? 나 진짜 군인 맞아?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이슨, 넌 지금 뭔가를 잃고 있는 게 아니야. 뭔가를 배우고 있는 거야. 진짜 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란다. 전화를 끊고 제이슨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 10시인데도 서연은 여전히 홀로 훈련장에서 기초 체력 훈련을 하고 있었다. 턱걸이 50개, 팔굽혀펴기 100개, 스쿼트 200개. 쉬지 않고 반복했다. 저 사람은 대체 뭐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제이슨은 무의식 중에 밖으로 나갔다. 훈련장 구석에서 서연을 지켜봤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마치 무언가와 싸우는 듯 했다. 훈련을 마친 서연이 제이슨을 발견했다. 아직 안 주무세요? 중위님. 왜 이렇게까지 훈련하세요? 뭘 증명하려는 거예요? 서연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증명이요? 아니에요. 지키려는 거예요. 뭘요? 내 동료들, 내 나라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이요. 특전사 훈련관 사무실. 제이슨 일병 들어오세요. 특전사 소령 박진우가 제이슨을 불렀다. 40대 중반의 박소령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얼굴에는 수많은 작전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앉으세요. 커피 한 잔 할까요? 감사합니다. 제이슨은 긴장한 채 앉았다. 박소령이 커피 2잔을 내왔다. 서연 중위 훈련 따라가기 힘들죠?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완전히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박소령이 빙그레 웃었다. 알아요.
그런데 말이죠. 강중희도 처음부터 저랬던 건 아니에요. 예? 박소령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5년 전 입대 초기 서연의 모습이었다. 훈련 도중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강중희가요? 네. 5년 전 특전사 선발 훈련 때였어요. 그때 서연은 여성 최초 특전사 지원자였어요. 남자 훈련병 120명 중 유일한 여성이었죠. 제이슨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진 속 서연은 지금과는 너무 달랐다. 가늘게 떨리는 어깨, 주먹으로 땅을 치는 모습, 그리고 눈물. 첫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체력 부족이 아니었어요. 정신력 부족도 아니었죠. 단지 다른 남자 훈련병들만큼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박소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소령님, 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했죠. 난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특전사가 되고 싶냐고. 그랬더니 서연이 말하더군요. 박소령이 잠시 말을 멈췄다. 제 아버지가 공수부대 출신이셨어요. 작전 중에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이슨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뒤로 서연은 1년간 미친 듯이 훈련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추가 훈련을 했죠. 체력이 부족하면 2배로 채우고 기술이 부족하면 3배로 반복했어요. 그리고 1년 뒤 재시험에서 전체 1등으로 합격했죠. 1등이요? 네. 그리고 70T 물리내도 만점 통과했어요. 역대 여성 최초였죠. 박소령이 제이슨을 똑바로 봤다. 제이슨 일병 강중희가 당신에게 가혹한 이유는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세워주려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진짜 힘을 끌어내려는 거죠. 야간 서바이벌 훈련.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24시간 동안 지도와 나침반만으로 50km 이동 후 목표 지점 도달. 식량과 물은 최소한만 지급됩니다. 시작. 제이슨과 서연이 한 팀이 되었다. 처음으로 둘만의 긴 시간이 시작됐다. 산속 10km 지점.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던 제이슨이 먼저 말을 꺼냈다. 중위님 박소령님께 들었어요. 아버지 이야기. 서연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러셨군요. 몰랐어요. 중위님이 그런.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았다.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었죠. 아버지는 동료들을 구하시다가 서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제이슨은 조용히 들었다. 장례식 때 아버지 전우분들이 오셨어요. 다들 울면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는 진짜 군인이었다고. 내가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그때 전 결심했어요. 나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서 특전사를. 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수없이 거절당했어요. 넌 안 돼, 위험해, 포기해라. 그런 말들을 매일 들었죠. 제이슨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버텼어요? 아버지 말씀을 기억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전 약하면 안 됐어요. 약하면 아무도 지킬 수 없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서연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중위님. 제이슨이 재빨리 서연을 부축했다. 서연의 발목이 삐끗했다. 괜찮으세요? 서연이 이를 악물었다. 괜찮아요. 계속 가야 해요. 시간 제한이. 아니에요. 지금 쉬어야 해요. 제이슨은 자신의 배낭에서 응급처치 키트를 꺼냈다. 해병대에서 배운 응급처치 솜씨로 서연의 발목을 감싸고 압박붕대로 고정시켰다. 제이슨 일병. 고마워요. 아니에요. 우리 팀이잖아요. 서연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제이슨은 서연의 배낭까지 자신의 등에 메었다. 총 40kg. 제이슨 일병 그건 너무. 괜찮아요. 중위님이 5일 동안 저를 이끌어줬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다음 20km는 제이슨이 두 사람 몫의 짐을 지고 이동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새벽 4시 목표 지점 도착. 둘은 탈진한 채 땅에 누웠다. 70T 물린의 최종 시험일. 새벽부터 훈련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국군과 미군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다. 이 시험의 결과는 한미연합훈련 프로그램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이었다. 오늘이 최종 시험입니다. 제이슨 일병 준비됐나요? 박소령의 물음에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혼탁했던 오만함이 사라지고 맑은 결기가 자리 잡았다. 최종 시험 코스가 발표됐다. 3km 완전 무장 달리기 20분 이내, 장애물 코스 15분 이내, 로프 클라이밍 10회, 턱걸이 30개, 팔굽혀펴기 100개, 5km 수영. 관중석에서 미군 동료들이 외쳤다. 제이슨, 할 수 있어. 한국군 병사들도 응원했다. 일병님 파이팅. 시작. 제이슨은 물처럼 움직였다. 일주일간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리듬을 타며 흘러갔다. 3km 달리기 18분 통과. 장애물 코스 13분 통과. 관중석이 술렁였다. 저 미군 일병 제대로인데? 강중희 님이 잘 가르치셨네. 하지만 로프 클라이밍 7번째 제이슨의 팔이 풀렸다. 그는 3m 높이에서 떨어질 뻔했다. 간신히 로프를 붙잡았지만 손바닥이 찢어졌다. 피가 로프를 타고 흘러내렸다. 제이슨, 서연이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간섭할 수 없었다. 이건 그의 싸움이었다. 제이슨은 서연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포기는 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으아. 제이슨은 다시 로프를 잡았다. 8번, 9번, 10번 완료. 턱걸이 순서. 20개를 넘기자 그의 팔은 경련을 일으켰다. 관중석에서 미군 동료들이 외쳤다. 제이슨, 충분해. 그만해도 돼. 하지만 제이슨은 멈추지 않았다.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1년간 매일 훈련하던 그 모습.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던 그 모습.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완료. 팔굽혀펴기. 제이슨의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90개를 넘기고 그는 땅에 얼굴을 박았다. 더 이상 팔이 올라가지 않았다. 관중석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제이슨 일병 일어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10개만 더. 나처럼 해봐요. 제이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절박함의 눈물이었다.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완료. 마지막 5km 수영. 군 병원 병실. 제이슨이 눈을 떴다. 천장에 흰 조명이 눈부셨다. 병상 옆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다. 중위님. 일어났네요. 축하해요, 제이슨 일병. 70T 물린에 통과했어요. 정말요? 서연이 인증서를 건넸다. 거기에는 합격 시간 4시간 52분 기준 5시간이라고 적혀 있었다. 제이슨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 해냈어요? 네. 마지막 수영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4.8km 지점에서 우리가 건져냈죠. 그럼 실격 아니에요? 아니에요. 규정상 4.5km 이상이면 통과해요. 당신은 그 이상을 갔어요. 제이슨은 천장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일주일이 1년처럼 느껴졌다. 중위님, 저는 일주일 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오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제 힘만 믿었죠. 알아요. 하지만 중위님이 보여주셨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 진짜 군인이 뭔지, 그리고 진짜 리더가 뭔지를. 서연이 미소 지었다. 제이슨 일병, 당신은 처음부터 강했어요. 다만 방향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는 알잖아요. 네, 이제 알아요. 강함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남을 지키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 용기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라는 걸. 병실 문이 열리고 박소령과 미군 지휘관이 들어왔다. 양측 군기가 교차하며 세워졌다. 미군 지휘관이 말했다. 일병 카터, 우리는 자네가 자랑스럽네. 그리고 강중이 당신의 훈련 방식과 리더십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미연합훈련 프로그램에 당신의 커리큘럼을 포함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차렷 자세로 격려했다. 영광입니다, 장군님. 박소령이 제이슨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일병, 우리 특전사에서 당신 제시도 핵의속 편집 같은 정신력을 가진 사람을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함께 훈련할 수 있어요. 제이슨이 침대에서 일어나 악수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소령님. 하지만 저는 아직 멀었어요. 이제 겨우 시작을 배웠을 뿐이에요. 박소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당신이 진짜 배웠다는 증거예요. 미군 지휘관이 덧붙였다. 일병 카터, 당신의 보고서는 본국 해병대 사령부에도 전달될 것입니다. 이번 훈련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예요. 모두가 나간 후 제이슨과 서연만 남았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중위님,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제가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서연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3일차에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계속 밀어붙이신 거예요? 당신 눈을 봤거든요. 3일 차밤 훈련장에서 저를 지켜보던 당신의 눈을요. 그 눈에는 분노도 포기도 없었어요. 오직 배우고 싶다는 열망만 있었죠.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해낼 거라고. 제이슨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중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제 한계 안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천만에요. 당신 스스로 해낸 거예요. 저는 그냥 방향을 알려줬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다. 일주일 전 오만한 도전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서로에 대한 존경으로 끝나고 있었다. 제이슨, 일병,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미국에 돌아가서도 오늘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약속할게요. 그리고 저도 부탁 하나 할게요. 뭔가요? 다음에 제가 다시 오면 더 어려운 코스 준비해 주세요. 이번엔 제대로 준비하고 올 테니까요. 서연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약속해요. 두 사람의 악수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전우로서의 인정이었고 동지로서의 약속이었다. 한미연합훈련 수료식. 연병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다.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도열해 있었다. 제이슨은 자신의 부대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서연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중위님,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이슨은 정성스럽게 접은 편지를 건넸다. 서연이 펼쳐 읽기 시작했다. 강서연 중위님께. 일주일 전 저는 당신을 약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체구도 작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짜 강함은 근육이 아니라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 진짜 리더십은 명령이 아니라 본보기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진짜 전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싸운다는 것. 저는 해병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자부심은 계급장이나 훈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의 수에서 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해병대 교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모든 것을 후배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만함을 겸손으로, 힘을 배려로, 독선을 팀워크로 바꾸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멘토, 나의 동지, 그리고 나의 영웅. 미 해병대 일병 제이슨 카터.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도 미리 준비한 편지를 꺼냈다. 저도 드릴 게 있어요. 제이슨이 펼쳐 읽었다. 제이슨 일병에게. 당신은 제가 만난 가장 빨리 변화한 군인입니다. 오만함을 겸손으로, 독선을 팀워크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데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죠. 당신이 보여준 것은 근육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용기였습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가장 어려운 용기죠. 진짜 용기는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70T 물리내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시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훈련시킬 해병대원들은 행운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전사에게 배울 테니까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스테이 험벌.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중위 강서연.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차렷 자세로 격려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수료식이 끝나고 제이슨이 버스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서연은 연병장에서 여전히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제이슨이 큰 소리로 외쳤다. 중위님, 저 꼭 다시 올게요. 그때는 제대로 준비하고 올 거예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기다릴게요, 일병. 다음엔 특전사 선발 과정 준비해 놓을게요. 제이슨이 웃으며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훈련장이 점점 멀어졌다. 그가 일주일을 보낸 지옥 같았지만 이제는 천국처럼 그리운 곳. 옆자리 미군 동료가 물었다. 제이슨 어땠어? 진짜 힘들었다며? 응, 진짜 힘들었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주일이었어. 그럼 후회해? 제이슨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주일이었어. 버스가 기지를 빠져나갔다. 제이슨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곳에는 70T 물린의 합격증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 바로 변화된 자신. 6개월 후. 미국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대 기지. 제이슨은 신병 교관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3가지가 걸려 있었다. 70T 물린의 합격증,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직접 쓴 문구. 진짜 강함은 남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제이슨은 매일 아침 이 문구를 보며 훈련장으로 향했다. 그의 첫 훈련병 기수 신병 60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 나는 제이슨 카터 하사다. 앞으로 12주간 너희를 훈련시킬 것이다. 한 신병이 손을 들었다. 하사님, 소문 들었습니다. 한국 특전사 훈련 받으셨다며요? 그거 진짜 지옥이라던데요. 지옥? 아니, 천국이었어. 거기서 나는 진짜 군인이 되는 법을 배웠거든.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그걸 가르쳐 줄 거야. 신병들의 눈빛이 변했다.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보였다. 하지만 경고하는데 쉽지 않을 거다. 너희는 넘어질 거고 좌절할 거고 포기하고 싶을 거다. 그때 기억해라. 진짜 군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걸. 제이슨은 훈련장을 바라봤다. 저 멀리 한국이 있었다. 그곳에서 서연도 지금쯤 새로운 훈련병들을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같은 신념으로, 같은 마음으로. 자, 시작하자. 첫 코스는 10km 완전 무장 행군이다. 신병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예, 하사님. 제이슨은 그들과 함께 뛰기 시작했다. 교관이지만 앞에서만 이끌지 않았다. 때로는 함께 뛰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었다. 서연에게 배운 대로. 그날 밤 제이슨은 서연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중위님, 오늘 제 첫 훈련병 기수를 만났습니다. 60명의 어린 친구들이에요. 그들을 보니 일주일 전에 제가 생각났습니다. 오만하고 준비 안 된 모습. 하지만 저는 그들을 변화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중위님이 저를 변화시킨 것처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속 지킬게요. 언젠가 다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다. 제이슨 일병, 아니 이제 하사님이시네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교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군인을 만드는 건 명령이 아니라 영감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준비되면 언제든 오세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 코스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파이팅! 강서연. 제이슨은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다. 70T 물린의 안전장기 미군 따실신 한번 해볼까?
그는 해봤다. 그리고 그는 변했다. 이제는 그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차례였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실화를 취재하고 스크립트를 쓰고 편집하는 모든 과정에 여러분을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누군가의 도전에 용기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 하나가 잘 봤어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구독 하나가 다음도 기대해요 라는 약속입니다. 댓글 하나가 함께 해요 라는 동행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듭니다.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힘이 되는 영상이었어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할게요.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더 나은 내일을. 감사합니다.